이번 주는 평소와 달리 전문가들을 전화로 연결해 특집으로 방송됩니다. 특히 시청자분들이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중국 내 그 COVID-19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예상도 나오던데요. 근데 아직 전 세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아직까지는 방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뭐 중국의 환자 발생 양상에 대한 그 추측들이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중국은 그 발생 자체가 줄어들었다, 줄는 추세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물론 그 최근에 3,000명 일일 확진 환자가 3,000명이 발생하다가 어제 그제 2,000명대로 떨어지고 또 사망자도 100명 정도 유지하다가 또 어제 그제 90명대로 떨어져서 한 이틀 정도의 그 추세가 좀 그 감소하는 그런 추세라고는 합니다만 또 오늘 그 보도를 보게 되면은 후베이성에서의 그 이 환자 그 진단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그전과는 다른 그런 그 이 환자 규모와 사망자 규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양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질병이 뭐 축소하거나 또는 줄어들거나 뭐 이런 걸로 예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계속해서 이 중국의 환자 발생 양상은 상황 자체가 상당히 그 이 급변하는 그런 양상으로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급변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미국 그 국립보건연구원 관계자가 초기 대유행에 접어들었다고 할 정도로 일각에서는 이 COVID-19가 독감처럼 계절 따라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독감처럼 유행한다는 이야기가 중국 내에 이 국한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것이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지 그건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이외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현재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뭐 일본 또 싱가포르, 홍콩, 태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도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들 국가는 현재 양상을 보게 되면은 그 유입 환자들 또 그리고 유입된 환자들과의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가 발생하는 양상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월 20일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현재 한 23일 정도가 경과했습니다만 28명의 환자가 전원 다 그 해외 유입 환자와 그 접촉자 환자입니다. 따라서 그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지역 환자 발생이 한 건도 없는 점을 비춰봤을 때 현 단계에서 중국 이외 다른 지역에서의 독감과 같은 그런 유행 양상을 예단하는 것은 예측하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중국 이외의 국가 환자 발병 양상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것이 과연 독감과 같은 그런 유행을 보일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국 연구진들이 이 COVID-19의 백신을 만들어서 동물 실험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르면 9월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한 7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데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시험에 적어도 1년 정도는 내다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이 백신의 신속한 개발은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거죠. 2009년도에 그 신종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도 그 신종 인플루엔자가 4월 그 하순경에 이제 그 유행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을 개발할 수가 있었고 국내에서도 그것들을 신속 개발 경우로 인정을 해서 11월경에 그 백신을 일반인 대상으로 접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면을 비춰봤을 때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도 만약에
그 영국의 그 이 백신 개발 과정이 성공적인 그런 결과가 된다면은 그 신속 개발 과정 또 그리고 신속 임상 시험 그 신속 임상 시험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그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통과가 된다면은 그 이 코로나 19 백신도 이 일반적으로 접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 그런 단계가 남아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성 유효성을 아직 입증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군요. 아직까지도 2003년과 2015년에 유행했던 사스와 메르스 이 두 질병에 대한 백신이 없는 상태 아닌가요? 그러면 이 COVID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COVID-19 백신도 확실히 개발된다는 보장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이 이제 RNA 바이러스, 또 RNA 바이러스의 또 특성이 또 쉽게 이 변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사스나 메르스에 대한 백신 개발이, 실질적으로, 그 진행 속도가 상당히 더딘 그런 양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사실 이 백신을 그렇게 신속하게 개발하는 것은 쉽지는 않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WHO나 또 영국의 이 개발 그 과정에서 사실상 좋은 결과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COVID-19 진단 시약이 또 한계가 이제 질본하고 식약처에 추가 승인돼서 시약 공급이 확대될 거란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무증상 감염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이런 무증상 감염의 경우에는 이러한 진단 시약이 반드시 들을 수 있을 것인지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감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인체 내에 바이러스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요. 예. 다만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주 미열이라든지 뭐 피로라든지 근육통 이런 것들을 환자가 느끼지 못하면은 그것이 이제 무증상 감염으로 이제 그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감염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지금 현재 적용되는 리얼타임 PCR 신속 진단 키트가 그 환자들에게 적용이 돼서 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양성 판정이 가능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성 판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끝으로 이제 시민들이 그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자부책을 지금 계속들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불안해하고 네. 있거든요. 전문가분으로서 이 코비드19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끝으로 해주고 싶으신 어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코로나19 감염증 우리가 이제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질병이 전파 확산되는 것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기침 예절을 잘 지키시고 특히 호흡기 증상, 발열 증상, 인후통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보건기관이나 1339에 신고를 해서 적절한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배출 감염되는 것들을 막는 그런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